최근 한강에서 활발한 수상 레저 산업은 어떨까요? 한강에서는 3년간 꾸준하게 수상 레저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바다에서 가능한 수상 레저를 한강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만약 신곡 수중보가 철거되면 수위가 감소하고 하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신곡 수중보의 철거는 경인 아라뱃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거금을 투자해 조성한 운하인데요. 하지만 관광 효과나 화물 운송량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거쳐 인천 연안부두까지 1000톤급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곡 수중보가 존재해 수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신곡 수중보 철거와 관련해 특히 사회,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항 습지를 비롯해 신곡 수중보 철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선 방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긴다는 의미보다는 아마 지금 장항 습지, 즉 버드나무가 있는 둔치 쪽이 계속 유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쪽에 원래 물길에서는 그쪽이 둔치가 없었습니다. 한강 내부 중앙에 하중도나 하중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길이 바뀌면 장항 습지에 있는 물길들이 깎여 나가면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하중도가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적어도 한 30년에서 50년간 걸쳐가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훼손이 아니고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생물 다양성보다 그렇게 복원됐을 때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되었던 한강 레저 산업의 경우도 대한하천학회에서 각 지점별 수심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최소 수심 확보가 가능해 철거 이후에도 주운 사업 등 레저 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곡 수중보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함께 한강 관광 자원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의 매력도와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계획에 정작 신곡 수중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큰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한강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전류리 포구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그 옛날부터 어종이 풍부한 곳인데요. 신곡 수중보가 생긴 이후 어민들의 조업 활동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조 때 대략 한 2시간 정도 만조 전후로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조업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됐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운항하는데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뻘이 점점 아주 심각하게 그냥 해가지고 강이 다 메꿔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 오랜 세월 바다에서 밀려온 뻘이 강바닥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늘 보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습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저것들이에요. 저게 습지인데 조금 더 물이 좀 더 밀면 요 위에까지 지금 섬처럼 보이지만 저 땅은 거의 물에 잠겨요. 이 저 사리 때 만조 때 물 많으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뻘이 가서 못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뻘이 가해로 이제 더 이상 못 쌓여가지고 가운데까지 다 막아버린 거거든. 이 물 보세요. 이게 지금 물에 흙물이잖아요. 이 물을 보면 흙반 물반인 거야.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막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 힘이 약해지면 그대로 가라앉잖아. 그래서 이게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이게. 바다에서 밀려온 뻘이 정상대로라면 다시 쓸려 내려가겠지만 신곡 수중보에 막혀 유속이 느려진 탓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고 뭐 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큼 몇십 년 동안 써서 이걸 볼 만큼 봤으면 최소한 이제 좀 원래대로 우리가 해놓은 것도 우리가 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해서 이익을 보는 놈도 있고 손해를 보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원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신곡 수중보를 통해 우리가 한강의 혜택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경제성의 원리에만 갇혀 있다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신곡 수중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해 대신 다른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면 논란의 해결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강이 세느강 못지않게 아름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강을 마치 시국장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보의 어떤 존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곡보를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할 몫이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강 위, 신곡 수중보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비록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르다 해도 시작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강이 우리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